근데 이제 막 시즌 오프라 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아, 바짝 타야지 뭐. 겨울 되라 그냥 또 백지 가면 돼. 한겨울에 고드름 달고 막 타고 막 이래 해야지 또. 좀 웃긴다 그래. 그때 막 저입니까? 응. 저까지 올라가. 잠깐만 뭐야? 잠깐만. 잘 갔다 오셨습니까? 8km밖에 안 돼. 8km요. 죽었다. 보현산 8km. 예? 저 산꼭대기 올라가요. 산꼭대기. 안녕하십니까, 레드몽키 레몽입니다. 오늘은 어필 훈련하러 왔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영남 지방에서 제일 높고 긴 어필이죠. 여기 봉그 솟은 꼭대기가 보이시죠? 저기가 해발 1100m 조금 넘습니다. 주변에 이보다 높은 산은 없어서 여기에는 천문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필 훈련할 때 최고의 장소죠. 고바위도 세고 한번 올라가면 획고가 메디오폰도 수준 정도 나와요. 여기가 바로 경북 영천에 있는 보현산입니다. 근데 뭔가 이상하죠?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로드 타고 보현산 시루봉을 정복했다. 자, 총거리 8km에 헤어핀 봐봐요. 와, 딱 봐도 해롭다 생각 들죠? 그리고 높은 산을 오르는 거라 헤어핀마다 경사가 제법 됩니다. 혹시 평균 경사가 8.6%라가 별로 안 센 것 같은데 이러시는 분들 계시죠? 일단 산 하나 넘고 능선 따라가다가 또 하나 넘어가는데 능선 있는 곳은 거의 평지라서 평균 경사가 낮게 나오는 거예요. 순간 최고 경사가 20% 넘습니다. 그거 알죠? 경사 20% 넘으면 로드 앞바퀴 들립니다. 도로 포장도 아스팔트 아니고 콘크리로 만들어가 길 상태도 걸베이왕 김충삼이 빠주마냥 곳곳에 찢어져 있거나 구멍이 나 있습니다. 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죽으러 갑니다. 죽으러. 따마. 깜짝 놀랐죠? 서울에는 자르반 84세가 있다면 영남 지방에는 자르반 84년생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출퇴근하시는 막내 아들 생일 왕관을 헬멧에 붙이고 오는 클라스. 레몽 아니면 누가 이러겠습니까? 자, 오늘 함께 라이딩 하실 분들은 모두 포항 동네 라이더스 분들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브리핑 한번 듣고 출발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간단한 야거필로 시작합니다. 여기를 아들과 함께 오신 형님들도 계시네요. 아름다운 모습. 예, 아들과 함께. 상당히 힘든 어필인데 조기 교육을 시키는지 아니면 아들, 니 뭐 실수한 거 있나? 오늘 죽으러 간 거 아이가? 고바역스 시작을 하던데. V 해줘. V가 안 되네 너. 조심. 나이스. 한 2km 올랐나요? 상거리가 나오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싱글 코스고요. 왼쪽은 자동차로 올라가는 포장길입니다. 다른 분들은 MTB 딱 타고 오셔가지고 여기로 올라간다고? 네, 올라가야 됩니다. 저 혼자 로드 타고 포장길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대성 형님과 펭귄 형님께서 감사하게도 같이 올라가 주신다고 하네요. 포장길 경사가 더 세거든요. 마음 바뀌기 전에 후딱 출발하겠습니다. 형님 살아서 돌아오십시오. 예. 잘 가시고 제가 혹시 오르다 죽으면은 막걸리로 장례 한번 치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면상 이 각도 기억하세요. 몇 프로고? 지금 8%? 8%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원래 보현산 로드 타고 가기로 하신 분이 더 있었거든요. 오늘 3명 있었는데 2명 뺐습니다. 뭐 얼마나 힘들길래 그런가 싶죠. 이게 헤어핀 돌 때마다 각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지금 13%인데 요 위에 또 하나 겹겹이 급경사. 요 18% 나오네 지금. 이제 첫 헤어핀 23개 남았으니까 22개. 아니 근데 길 안 좋다고 겁 주셨는데 길이 괜찮은데요? 아 그래요? 젠장 괜히 물어봤다. 자, 이쯤에서 나오는 오늘의 짬교육 뭐 할까 싶죠. 예상도 못한 미세먼지 팁. 산을 오를 때 대충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얼마나 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전봇대를 보고 대충 알 수 있습니다. 보통 평지에 있는 전봇대는 70m마다 있지만
이와 같이 언덕에 있는 전봇대는 50m마다 한 개씩 세워져 있고 색깔이 회색이라 녹색인 산에서 잘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야 될 언덕을 보면 대충 타산 나옵니다. 아, 여기서부터 죽습니다. 아, 벌써부터 허리가 아파오기 시작했다. 갑자기 아스팔트가 끝나고 공구리가 나왔다. 여러분, 이거 공구리 나오기 시작하면은 무조건 최소 15% 이상입니다. 여러분, 이거 살아있을 때 초상화를 좀 남겨놔야 되겠습니다. 이거 가면 갈수록 각도가 퍼센트가 계속 올라갑니다. 이거 점점 고발이가 세요. 영천 일지에서는 여기가 아마 가장 세고 길고 그럴 걸. 이거 일하신 분도 생각해봐야 렌트가 성상제보다 빡신 것이라고. 섬상제보다 빡신 곳, 바로 보현산 천문대입니다. 아우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레드몽키 화이팅. 로드한테 이렇게 당하다니. 레드몽키 좋아요. 형님들, 구독과 좋아요 하셨습니까? 얼른 해주세요. 제가 왕관까지 쓰고 왔잖아요. 하지만 저는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지금 동안이 털어놓으면 나중에 문제예요. 나중에. 형님, 이거 헤어핀 돌 때마다 한 단계 한 단계 각도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뭐야, 아니 지금 10%인데 지금 10%인데 전 고바이는 뭐지? 잠깐만, 이거는 헤어핀도 아니랍니다. 난 집으로 가고 싶은데 벌써. 아, 여기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앞에서 찍는 캠으로는 안 높아 보이죠? 근데 옆에서 찍으면 요런 느낌입니다. 대단하다, 멋지다. 정복하러 가는구나. 아, 아까 전에 우리 여기 있었죠? 별빛마을 여기서 있었잖아요. 여기서 쭉 올라가 가지고 저 삼거리에서 저쪽에 나머지 분들 보내드리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임도 타고 편안하답니다. 이쪽이 좀 쉽답니다. 이쪽 길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저희는 여기서 올라왔죠. 언덕 막 쳐가지고 헤어핀 돌고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 도착했고 현재 위치, 그리고 앞으로 여기로 다시 또 올라가야 됩니다. 쭉 올라서 전만대 지나고 이제 그 보현산 천문대 그쪽이 오늘의 목표. 아따, PR 따로 왔는데 이거 뭐 안 되겠는데, 생각보다 어필이 너무 세다. 죽겠다. 대성이 형님은 아까 전에 같이 온 가족들 있잖아요. 그 혹시나 어린애들 올라가기 힘들까봐 그래서 차 몰고 내려오신답니다. 그러면 애들, 힘든 애들 실어가지고 다시 천문대로 올리고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신답니다. 진짜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야. 왔네. 벌써 왔다. 이야, 1등 도착. 와, 1등 도착. 이제 한두 분씩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고통받았는데 싱글길 형님들은 평온하셨나 봅니다. 갑자기 급경사 만나니까 깜짝 놀라가. 아, 누나 넘어해줘야지. 역시 간악한 놈. 이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출발합니다. 하늘도 파랗고 시즌 거의 막바지. 신나게 올라가 보자. 근데 길이 너무 안 좋은데. 사람들이 여기를 MTB나 그래블로 올라가라고 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길이 무슨 사춘기 때 나던 여드름 마냥 오돌토돌하니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로드 타고 올라가는 건 가겠지만 내려갈 때는 안전을 위해서 차 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평지 같은 능선을 여유롭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 헛웃음만 나온다. 오른쪽에 봉우리가 보이더라고요. 뭐 옆으로 지나가겠지 했는데 전봇대가 무슨 행사용 5000K 촛불 꼽아놓은 것처럼 엄청나게 꽂혀 있더라고요. 아, 조졌습니다. 좀 올라갈만 했는데 저 어필 한번 보고 전이 상실했습니다. 저기를 어떻게 올라가, 저기를. 도가니 수박지 하는 날. 와, 엄마 대성형님 이걸 노리셨네. 뭐 괜찮습니다. 이럴 땐 마지막 필살기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사람하고 입하고 하면서 천천히 올라가면 좀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고뇌와 인내의 시간. 누나, 이 어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 없지 뭐, 아무 생각. 생각을 하고 가면 안 돼. 영혼까지 비웠다. 이렇게 영혼까지 무소유를 실천해놓고 이런저런 이야기 해가며 꾸역꾸역 페달 밟아감이 천천히 올라가도 안 되는 건 안 되겠더라고요. 뭡니까 이거? 잠깐만, 이게 얘기하는 사이에 고바이가 점점 세지고 대내 전두엽에서 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놈아, 이거
보통 언덕이 아니다. 여기는 가면 갈수록 각도가 세지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몇 프로 같습니까? 20% 넘습니다. 제가 겁도 없이 한 손에 카메라 들고 촬영하다가 앞바퀴가 들려서 낙차할 뻔했습니다. 와, 여기는 로드로 가지 마세요. 기어비가 안 나오고 바퀴 사이 간격이 짧아서 앞바퀴가 쉽게 들립니다. 안전하게 NTB로 가자고요. 이제 누나 놔두고 갈게요. 한 2km 남은 상황에서 먼저 올라가신 형님들이 다시 내려와가지고 서윤 누나한테 힘을 주시네요. 이 타이밍에 저는 마지막 힘을 짜서 곰 사냥을 떠납니다. 와, 잠깐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오르막에 또 오르막이 펼쳐진 모습, 엄청난 어필이 기다리고 있다. 환장하겠네 이거. 아, 가도 끝이 없는 그런 오르막. 와, 힘드네. 뭐 어쩌겠습니까? 아까 왠지로 힘껏 달린 수밖에 없습니다. 콤은 못 땄지만 6등 했네요. 이러면 뭐 엄청난 족족을 남겼습니다. 이제 다시는 안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드디어 천문대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또 약 올리고 있구만. 힘들어 죽겠어. 어? 진권이 형님 아들입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중2입니다. 야 아들 대단한데 힘들어요. 벌써 키가 180이 넘어요. 역시 아버지의 유전자를 물러받아갖고 자덕들도 힘든 보현산을 완주해버리네요. 와, 대단합니다. 여기도 있죠. 네가 알아서 닦아. 아빠 따라왔다. 병렬이 형님 아들은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아, 삼촌은 너 나이 때 세발 자전거를 뗐는데 너는 보현산을 올라와 버리네. 어우, 상당히 잘 타는데. 부자 두 분 오셨습니다. 여러분, 조기 교육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반면에 조기 교육을 못 받아서 자전거를 잘 못하지만 특유의 똘끼와 도전 정신으로 파쇄석이 깔린 싱글길을 질주합니다. 싱글길을 내가 이래 가고 있다. 사이클 몰고 이런 길을 가고 있네. 파쇄석인데 그래도 파쇄석이 생각보다 부드럽습니다. 여기는 로드 타고 오면 안 됩니다. NTB 타고 오세요. NTB. 조심조심 안전하게. 처음엔 불안했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까 탈만하더라고요. 저 뒤에 바싹 따라오지 마세요. 내릴 수도 있습니다. 저 또 올라가야 되네. 아, 타이어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갔다가 또 바꿔야 되겠다. 타이어 다 딸른 소리가 들리는구나. 가보자. 이런 거를 또 가져야 되거든. 이게 28C 타이어라서 가능한 일. 25C면은 꿈도 못 꾸죠. 근데 오르막 오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뭐야 이거. 타이어가 슬립이 나가 페달질을 못하고. 뭐야 이거. 아, 여기서 끝. 더 이상 안 돼요. 마지막 고지를 앞두고 잔차에 내려 끌바하는 모습. 드디어 정상 왔습니다. 날씨가 맑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구름이 바로 앞에 지나가는 풍경도 볼만하더라고요. 저기 밑에 출렁다리도 보이네요. 호수를 가로질러 출렁다리가 설치된 모습. 다음에 시간 나면 저기도 가봐야 되겠습니다. 정상에 왔으니까 기념사진 찍어야겠죠. 셋. 잠깐만요. 왜 이렇게 커? 정보 잡을 내가 180인데 너 왜 얼마야? 유전자다. 나보다 더 큰 것 같은데. 유전자다. 그래요? 이제 시루봉 정복하고 볼일 다 봤으니까 천문대 구경을 갑니다. 여기 보현산 천문대는 낮에는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다가 일몰 후에는 일반인 출입 금지 구역이니까 참고하세요. 이제 마지막 저 위에만 올라가면 끝입니다. 이야,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진짜 힘든 어필을 아빠의 밀바와 응원에 포기하지 않고 올라와 버리는 멋진 모습 대단합니다. 11년 인생에 자전거 타고 여기를 올라왔으니까 엄청난 성취감과 자신감이 생겼을 겁니다. 삼촌이 인정해줄게. 도연이 너는 자린이가 아니고 자득이다. 여러분, 자식에게 꼭 해줘야 되는 부모의 역할이 뭔 줄 아십니까? 막연히 보호하고 훈육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 시절 부모와 어떤 경험을 했느냐는 한 인간에게 엄청나게 소중한 씨앗이 됩니다. 그냥 비싼 해외여행 가가 좋은 곳에 데려다 놀리면 아이에게 행복한 추억으로 기억되겠지 하시는데 천만에요. 그건 부모의 자기 만족입니다. 어릴 때 자신을 되짚어 보세요. 장담하는데
진짜 사소한 곳에서 부모와 함께 경험했던 기억만 또렷이 생각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골에서 어머니와 함께 노가리 손질해가 구워 먹는 게 그렇게 행복했던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땀 흘리며 함께 경험하면서 부모가 권위적인 모습이 아닌 친구처럼 용기와 조언을 주면 서로의 신뢰와 유대감이 깊어져서 함께 자전거 탔던 오늘이 정말 행복했던 추억으로 기억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또 아이와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페달을 굴립니다. 여러분들도 더 늦기 전에 아이와 함께 자전거를 타며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건 어떤가요? 지금까지 행복한 추억 제조기 레드몽키 레몽이었습니다.